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철해양세 제8장 공화한 싸움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조선 침략 초반, 그 엄청난 진격 속도 뒤에 숨겨진 그의 속마음, 또 점점 명확해지는 전장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파죽지세였죠. 그런데 사실 유키나가 개인에게는 남들보다 먼저 가야만 했던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고요. 이게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 또 깊은 고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가 그토록 바랐던 강화와 교섭, 그 희망이 어쩌다 좌절되는지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걸 넘어서 한 인물의 내면이나 전쟁 그 자체의 본질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유키나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북진해야 했는지 그 숨겨진 초조함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키나가 군단이 부산 상륙하고 나서 동래성, 상주성 거치면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물론 조선의 방비가 좀 허술했던 면도 있고 조충 위력이 대단했던 것도 사실인데 유키나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른 이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네, 그게 침략 전에 히데요시에게 약간 기만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조선이 자기들한테 협조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탄론하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조선이랑 외교 교섭, 이걸 주도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빠른 진격은 사실상 초조함의 발로였던 셈이죠. 아,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서둘렀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상주성 함락 후에는 포로로 잡은 통역관 경응순을 마치 조선 국왕의 강화 사자처럼 꾸며서 히데요시한테 보고까지 하잖아요. 허허 참. 실제로는 자기가 경응순한테 강화 중재 좀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본인이 매달린 거죠. 이런 절박함 속에서 동래성 함락 직후부터 계속 강화를 시도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가도 임명,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이거죠. 가도 임명? 근데 이게 조선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내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유키나가의 결정적인 오판이었어요. 아마 일본 내에서의 전쟁 방식으로 조선을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덕형이 죽는 한이 있어도 길은 못 내준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때 유키나가는 아마 상당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 거부당하는지 어쩌면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 강화 교섭이 완전히 꼬여버렸군요. 군사적으로는 막 이기고 올라가는데 외교적으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좀 풀어보려고 경쟁자인 가토 기요마사를 제치고 막 서둘러서 경성, 지금의 서울로 입성한 거죠. 왕을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를 맞이한 건 뭐였습니까? 불타는 궁궐하고 텅 빈 도성이었잖아요. 왕은 이미 저 북쪽으로 피신한 뒤였고요. 바로 그 순간 유키나가는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일본에서 하던 전쟁이랑 다르구나. 수도를 점령해도 왕은 항복 안 하고 계속 도망가는구나. 이거 끝없는 술래잡기 같다는 허무함, 그걸 느꼈겠죠. 강화 교섭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봤겠네요. 그렇죠. 히데요시는 경성 함락 소식 듣고 광이 미친 듯이 기뻐했다고 하는데 정작 현장의 지휘관들은 좀 냉정하게 봤던 것 같아요. 모리테루모토 같은 경우는 이 나라는 너무 넓어서 다스리기 어렵겠다 이런 보고를 올렸다고 하니까요. 현장이랑 본국이랑 온도차가 꽤 컸던 거죠. 그럼 경성 점령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강화 시도는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경성에서 군단장 회의를 거쳐서 다시 강화 교섭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국왕이 피신했을 걸로 예상되는 평안도로 향합니다. 거기서 대동강에서 마침내 이덕형과 다시 만나요. 교섭 기회를 잡지만 역시나 가도 임명, 이걸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가 될 리가 없죠. 결국 또 결렬되고 전투 끝에 평양에 입성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고. 네, 국왕은 이미 더북쪽, 의주 쪽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유키나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이 가도 임명이라는 명분 자체가 조선과의 강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는 걸요. 아, 그래서 더 이상 왕을 쫓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평양에서 그냥 겨울을 날 준비를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무의미함, 적어도 자신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계속 지면서 제외권을 거의 잃어가고
보급선은 계속 위협받고, 육지에서는 또 의병 활동에 거세지고요. 네, 일본군은 식량 부족 문제에다가 곧 닥쳐올 조선의 혹독한 겨울에 대한 두려움까지 정말 사면초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히데요시는 계속 명나라로 진격하라고 재촉하고 현장의 실무진들은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 시대 미추나리 같은 실무 관료들은 원정의 어려움을 이미 느끼고 있었고 명나라의 본격적인 참전 움직임도 있었고요. 유키나가는 어떻게든 이 공허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겠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파죽지세의 진격 이면을 가려진 고니시 유키나가의 깊은 고뇌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강화 시도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고 그는 히데요시의 야욕과 또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정말 고뇌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의 강한 저항,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그의 계획을 어그러뜨렸고요. 네, 이처럼 명분과 현실이 부딪힐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키나가가 처절하게 느꼈을 공허한 싸움의 실체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키나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뒷 이야기는 이어지는 9장 유키나가 애원하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절박해지는 그의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